이렇게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른은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어른 하면 그걸 몰라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생각, 어른 하면 몰라요? 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어른 하면 몰라요? 어른 하면 알지. 그건 사전적 정의는 알죠. 그건 객관적이야. 근데 어른 하면 몰라요? 라고 하는 건 본인의 주관적 생각이 마치 객관적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거기에서 담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은 그 부분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본인이. 그 부분에서 공유가 돼야 되는 거죠, 먼저. 그래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어른이 되고 싶어.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꿈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어른이 뭔지 모르면. 어른이 되고 싶어. 그래. 15년이 흐르면 돼. 예를 들어서 5살짜리가 어른이 되고 싶어. 그래. 15년이 흘러가면 된단다. 이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어른, 그것부터 정의를 해야죠.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방향성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갈지 그 다음 전략은 그 다음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거 없이 어른이 되고 싶어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명상해야지. 종교인이 되거나. 그렇게, 왜냐면 어차피 선문답으로 하고 더 고민하고 더 명상하면서 스스로가 더 큰 걸부터 보는 추상적 훈련을 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추상적 훈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서 얻어내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결과물을 얻어낸다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나아지기 위해서는 추상적 개념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감각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감각의 훈련은 어쨌든 경험을 많이 하는 거고, 추상적 훈련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만 거쳐있을 때 경험만 많이 하고 생각을 안 한다. 그럼 이 사람은 큰 그림을 못 보게 돼요. 다른 차원으로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어디서 들은 말을 하는 것 같아. 자기 생각이 없이 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결국 저 생각은 의미 없는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너무 추상적이어서.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른은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 비해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지혜와 성숙은 다른 측면이죠. 지혜와 성숙은 다른 측면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감각 훈련과 사고 훈련을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러면 자, 감각 훈련이라는 거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지능이 높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지능적인 사람, 지식적인 사람, 지혜적인 사람, 지혜적인 사람 문법적인 소리지만 라임을 맞추느라고. 지식이 쌓이면 지혜가 쌓이나요? 꼭 그렇진 않죠.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안 쌓이나요? 그건 맞아요. 지식이 없으면 지혜는 안 쌓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지혜가 쌓이나요?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느 일정 수준의 지식을 쌓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책에만 담겨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도 있고 결국 감각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대면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한다, 어떤 책엔 어떻게 쓰여있다라는 게 지식이 쌓여지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쌓여지는 거지. 그게 지혜가 되는 순간은 그 정보들, 산발적으로 했던 정보들이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단순하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방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다른 사람이랑 만나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를 생각하는 순간 실은 이게 발생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무슨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그냥 지식 차원에서 먹는 거예요. 데이터만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저런 정보를 나한테 주는구나. 그래서 타인에 대한 관심이 실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 정보들을 조합해서 내 생각을 만드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인 거죠. 이것도 하나의, 만약 지혜로운 사람이 어른이라면, 근데 굳이 어른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추상적인 표현을 써서 내가 굳이 도달하지 못할 목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라는 거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과 성숙한 사람이 어른이다 라고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할 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어른이 돼야지 이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목표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목표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약간 얼핏 들으면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 나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근데 그 안의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면서 예를 들어서 수상적인 말을 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겉멋이 든 대화가 되는 거고, 내가 만약 그 어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그걸로 갈 수가 있죠. 근데 아마 이제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숙이라든가 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짚고 넘어가요. 지금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실은 그 사람의 경험과 경험 와중에서의 사고, 생각, 성찰 이런 것들이죠. 자기 성찰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성찰이 뭐예요? 메타인지예요. 네. 메타인지 하면 어려운 말 같고 많은 사람들이 맨날 돌려가면서 쓰는 말인데 결국 자기 성찰이 메타인지입니다. 나를 아는 거. 그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하든 그때도 메타인지, 내가 무언가를 배울 때 메타인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메타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실은 메타인지예요. 자기 성찰이라는 거. 왜? 내가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아는 거. 저 사람의 생각을 읽는 거. 메타인지. 제3자 입장에서 이 두 사람.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출연했어. 그러면 난 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두 사람의 생각을 알아. 그게 메타인지죠.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거. 나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두 사람을 보는 거. 나와 상대. 물론 100%안 맞더라도 그거를 볼 수 있는 시야. 그게 아까 말했던 부동산의 예지잖아요. 지금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시각. 그렇다고 나는 전지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도 이것만 해도 되게 어려운데 어른이라는 걸로 다 묶어버리면 못 찾지. 갈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걸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를 이룰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성숙의 모습이. 성숙이 단순히 성숙한 나이가 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기준을 명확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그쪽에 도달하고 싶다면 그 모습을 그려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만약 이게 명확하게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어른은 누구인가, 누구에 가까운가를 생각해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따져보기가 힘들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른은 누구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어른스러운 사람은 누군가?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어떤 면에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그럼 그런 면들. 그래? 그러면 그런 면들을 저 사람은 왜 내가 갖췄다고 생각하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단순히 어른이 된다. 그러면 스스로가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 답을.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건가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걸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방금 그 지혜로운 사람처럼 한번 같이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틱택님, 보노보노네요. 안녕하세요. 보노보노 캐릭터네요. 제가 참 좋아하는 캐릭터죠. 감정에 대해 거리두기를 잘하는 분들도 성숙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럼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숙한 거네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러면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겠죠. 자, 감정에 대해서 거리를 둔다는 거,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린다라는 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세 가지 차원이 있을 거예요. 반사적인 것이 있을 거고, 지연된 상황이 있을 거고, 예측이 있을 거예요. 반사적인 건 뭔가? 내가 이 컵을 치면 물이 쏟아진다. 이건 반사적인 거예요. 제가 이 감정 수업에서도 앞부분에 색서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게 치면 얘가 딱 한 대 맞고 고민해. 흔들릴까? 말까? 안 하죠. 실은 얘는 무생물이니까. 아닌가? 얘는 생물도 있겠죠? 어쨌든 이건 무생물이니까 그런 고민 안 한단 말이야. 지연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세 번째,
내가 이렇게 치고 얘가 아씨 나는 곧 흔들리겠는데 예측 안 해. 못하죠. 예측을 하질 않아. 예측 단계부터는 정말로 인간 고유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물론 동물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반사적 반응은 동물적 반응이에요. 무생물적 반응이죠. 지연 반응은 조금 동물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측은 인간이 하는 거야. 감정,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는 내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나서 행동으로 하는 건 실은 무생물적 반응에 가까워요. 목표가 없는 행동인 거지. 근데 내가 어떠한 자극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지연된 반응을 한다라는 건 그 자극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얘기지. 조금 더 성숙한 태도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자극에 대한 내 반응을 반응이 어떠한 미래를 만드는지 예측해보고 여러 가지 중에서 선별하는 것. 이거는 정말 성숙한 일이 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부분이 성숙이라는 것도 맞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숙하기 위해서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목적성을 띠면 더 성숙해지는 거고 감정을 다스리기가 쉬운 거지.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접근할 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야 돼. 내가 어떤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순간적인 감정, 이거는 컨트롤하기가 처음부터 컨트롤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봐야 돼. 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면이 강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고치려고 애쓴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스리려고 애쓰면 물론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다스릴 수는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스리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부정적인 것을 지속시키는 어떤 것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찾아야 돼.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거. 그래서 내 감정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연관되는 행동, 생각을 일단 배제시키거나 그걸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리기 이전에 그 감정의 원인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극이,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그 감정은 나와요. 터질 거야. 그걸 제어하기까지는 상당히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감정을 만드는 원인에 대해서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단 첫 번째 단계인 거죠. 그러려면 그 전에 그 원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원인을 먼저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과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점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상당히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분노가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을 때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일종의 버릇이에요. 분노를 계속하면 버릇처럼 계속 분노해요. 이게 실은 아까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결과를 보기 때문이에요. 분노를 했다라는 결과만 하기 때문에. 이제 성숙해지려면 실은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렇게 내가 감정을 드러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충동적인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일은 이 사람들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를 모르는 거야. 머리로는 알아도 그게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 행동과 미래를 잘 연결짓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더 잘 알게 되고 점점 더 성숙하다는 건 결국 예측성이 강해지는 거죠. 예측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는 거지. 근데 그 예측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면 그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분한 경험이 상상을 만드는 거죠.